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아일랜드 2를 통해서 이제 데뷔한 이즈나의 곡이 나왔어요. 어제 나왔나 엊그제 나왔나. 근데 제가 최근에 신곡 리뷰를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안 했죠. 이게 뭐 이유가 있는데 바쁜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길 좀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지금 멜론 차트는 당연하고 유튜브 차트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문제되는 장면들을 막 목격을 하는데 그게 뭐 차트에 소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다수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좋은 음악을 내는 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그걸 막 좋은 음악이고 이 음악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 특정 회사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신곡 리뷰를 제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목적을 상실해서 안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즈나니까 해야죠. 사실 최근에 좋은 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서. 근데 제가 워낙 기대하는 팀이라서 곡은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데 멤버들 중에서 제 의견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 친구들한테 멤버들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즈나의 이즈나가 되겠네요. 와, 이 첫 노래를 이즈나로 딱 한 건 굉장한 부담감일 텐데. 뮤비보다 마마의 그 두 곡을 연달아 퍼포먼스한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엠넷이 영상 차단 안 하겠죠? 보통 엠넷은 잘 안 하더라고. 자기네 팀이라고 CJ가 참 엄청 신경 써주네요. 와, 무대 봐. 아, 더블린 레이블이 머리가 좋아. 야, 코코가 야, 씨. 와, 이거 오.
야, 이거 사운드도 그렇고 안무도 영리하게 짰네. 다음 곡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다 듣고 얘기할게요. 이건 아마 좀 더 대중적인 곡을 붙였을 것 같아요. 앞에 곡이 완전 문바톤 리듬으로 갔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운드를 썼을 것 같아. 네, 이건 그냥 멜로디로 가네. 근데 이 곡의 리듬 설정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타이틀곡인 이즈나랑 완전 리듬이 달라버리면 이 팀의 색깔이 안 사니까 어느 정도 일치감은 있어야 돼요. 약간 전형적인 흐름으로 가네요. 블랙핑크처럼. 아, 코코가 와, 이거 안 이렇게 끝인가? 끝났네. 와, 씨. 이거 저 곡 정보를 봐야겠네. 누가 만들었? 그냥 더블랙 레이블의 메인 프로듀서들이 만들었네요. 타임bomb. 네, 타임범도 그렇고. 먼저 제가 최근에 그 다른 퍼블릭식 작곡 회사에서도 더블랙 레이블에 대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 진짜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곡들이. 그것도 한 반년 사이에 더 많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곡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뭐 스테이시, 최근에 케플러도 나왔고 최근에 나온 클라시 신곡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도 이번 신곡 이전 곡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팝 그 기준, 스탠다드 기준에 맞춰서 비트가 강조되면서 사운드 자체가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졌고 베이스 사용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케이팝의 와우 포인트를 살리는 멜로디를 넣고 이런 점들이 다들 기본은 갖추게 되었어요. 이거는 사실 크게 보면은 하이브와 그 뉴진스의 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이브가 사운드의 퀄리티를 많이 올려놓으면서 다른 회사들도 다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이 걸그룹의 전체적인 음악 스타일, 리듬 중심으로 가는 노래는 뉴진스가 많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또 거기서는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베이스 리듬 끌고 가는 게 엄청나게 주법이 다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진행이 거기서 엄청나게 특별한 걸 쓰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전형적인 느낌으로 또 다 상향 평준화돼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면은 평균은 가는 거죠. 엄청 좋은 퀄리티의 노래도 무난하게 좋네. 그래서 팬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제일 선두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가려면은 이 팀을 딱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사운드,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개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제일 위에서 경쟁하고 있는 팀들은 다 자신만의 컨셉이 확실해요. 음악에서도, 사운드에서도. 뉴진스 있죠? 그리고 에스파, 아이브 다 자신들만의 사운드 컬러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새 팀을 만들 때 대중들의 성향에 맞추면서도 새로운 컬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다들 이걸 하고 싶겠죠. 근데 제가 더 블랙 레이블 이 아일랜드 2에 나온 곡들을 보면서 여기는 아예 또 새로운 걸 하려고는 하네. 퀄리티를 맞추면서. 그래서 좋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무작정 블랙핑크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뉴진스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브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새로운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게
이상하면 안 되잖아. 근데 괜찮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같은 더 블랙 레이블에서 미아오라는 팀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미아오도 그런 노선을 가고 있었거든요. 퀄리티는 다 올려놓고 근데 완전 따라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대중들이 괜찮아 할 만한 성향. 근데 미아오는 조금 더 약간 전형적인 조금 더 대중적인 패턴이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지금 테디 메인 프로듀서가 저는 예전부터 그래도 뭐 호불호가 있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핵심을 잘 알아요. 이거 곡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레퍼런스 곡이 있어요. 뭐 그게 하나가 됐든 5개가 됐든. 근데 그 다들 레퍼런스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져와서 그걸 어떻게 살리느냐가 센스인데 테디님이 그걸 잘하는 거죠. 그걸 본인이 직접 하던 남한테 시키던. 그래서 지금 미아오도 그렇고 이즈나도 보면은 결국 핵심은 리듬을 살리는 건데 이 리듬을 어떻게 살리는 방식을 보면은 거기서 살짝 차이가 이 회사가 센스가 더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데 미아오는 어쨌든 거기서 조금 더 멜로디컬하게 대중적인 느낌을 낳고 그럴 수가 있었던 게 미아오는 본인들 그냥 자체 오디션을 통해서 팀의 컨셉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멤버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즈나는 어쨌든 오디션 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프로듀서들이 선택한 픽이 있지만 이미 멤버들의 개인 팬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막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즈나는 이미 미아오로 먼저 약간 대중적인 팝 스타일을 갔으니까 여기는 완전 리듬 중심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택 자체는 굉장히 동의를 한다. 그리고 요 다음에도 지금 이런 약간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가상악기를 사용하면서 리듬을 강조하는 곡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즈나는 이런 팀이지. 이즈나를 생각하면 이런 음악이 떠오르는 그렇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다. 곡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곡이 지금 약간 저런 문마톤의 곡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또 센스가 좋다고 생각한 건 엄청 보통 저러면은 신나고 여름곡 막 악기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냥 그 리듬만 남겨놓고 거의 사운드를 제거하면서 저걸 되게 마이너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되게 메이저한 느낌으로 대부분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저런 아이코닉한 그러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이것도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최근에 일본 이제 걸그룹 프로듀싱을 보면서 좀 감탄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일본은 되게 매니악하거나 그 극에 달하는 컨셉도 열심히 해갖고 그걸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뛰어난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걸 한 몇 년 해서. 정말 막 아이코닉한 팀을 만들어도 진짜 아이코닉의 끝. 뭐 SF 영화처럼 막 그런 식으로 컨셉을 만들어서 그래 저건 인정. 아 쟤네들은 진짜 저렇게 사람들이 별로 다수가 좋아하지 않고 소수가 좋아할 만한 매니악한 것도 저렇게 가갖고 극한으로 올리는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한국에선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인구수가.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수도 많고 특히 음악을 소비하는 개인당 음악에 소비하는 금액이 커서 어쨌든 내수 시장이 크죠. 그래서 일본은 약간 저런 마니악한 음악, 극에 달하는 컨셉을 해도 그걸 퀄리티만 높여놓으면은 거기서 확보되는 팬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그런 매니아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수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모이면. 근데 한국은 지금 전 세계로 케이팝이 퍼져서 전 세계 내수 시장을 따지면은 일본의 내수 시장에 이제 못지 않죠. 근데 한국 자체의 내수 시장만 따지면 아직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케이팝 전체 시장을 노리려면은 그렇게 매니아적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좋아할 만한 비주얼의 노래, 춤 스타일, 곡도 그런 스타일 만들어야 되니까 한국에도 충분히 그런 매니아 극에 달한 아이코닉한 음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 시작해서 저변을 넓혀 나가는 데는 수익적인 측면 그리고 그걸 기다릴 시간이 결국 돈 문제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 큰 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도 해보고 거기서 저런 매니아적인 남들은 못하는 다양한 게 나오는구나. 그게 부러운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일본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더 대중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그래서 케이팝이 더 좋은 게 케이팝은 이런 아이코닉한 음악, 아이코닉한 컨셉이 인기야.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매니악하게 할 수는 없고 아이코닉을 차용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 포인트를 잡아서 해야 돼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잡으니까 전 세계에서 통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그게 가서 퀄리티를 높여서 우와 진짜 이런 건 일본밖에 못해 라는 팀들이 나오지만 그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뭐 다른 전 세계에서도 다수가 좋아하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국만큼 성적이 좋긴 힘든 거죠. 그게 근데 서로의 가진 위치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즈나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맞춘 거예요, 채널을. 저렇게 약간 요즘 유행하는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하면서 그거를 사운드로 가져갔을 때 아까 말한 다들 메이저 밝은 분위기를 가져가는 사운드에서 그거를 사운드를 비우면서 마이너한 느낌을 가져와서 저런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어. 근데 그러면서 안무는 인디언 분들이 파티하듯 남미 분들이 춤추든 그게 약간 절제되면서도 그런 느낌이 나는 퍼포먼스도 안무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다 그러니까 조금만 과하면은 매니악해지고 조금만 심심하면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음악이 되는데 그 좁은 틈을 넣어야 되는 게 케이팝인데 거기 넣었거든요, 이 음악을. 그래서 이 음악을 듣고는 사람들이 이거 심심하네? 이거 와우 포인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더 블랙 레이블은 와우 포인트도 살릴 수 있고 이 이즈나의 컨셉도 살릴 수 있으면 좋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우리는 이 이즈나라는 팀의 색깔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라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와우 포인트가 없으면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중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기대 잔뜩 했는데 이거 너무 한 방이 없는데 분명 이 소리 나올 텐데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이즈나의 이런 아이코닉한 컨셉 살릴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컨셉을 색깔을 만드는 게 하고 간 걸로 전 느껴지는데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저는 이게 더 좋다 이거죠. 이 팀의 장기적인 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타임범이라는 노래를 이제 붙인 것 같아요. 타임범이 훨씬 대중적이고 익숙한데 저 노래를 타이틀로 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은 분명 있지만 그건 사실 장기적으로 안 좋다는 거죠. 저러면은 아까 말한 최근에 나온 굉장히 퀄리티 높은 다른 팀들하고 그냥 비슷한 듣기 좋은 노래 내는 거예요. 이 팀의 색깔은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곡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듀싱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멤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방지민을 아일리드의 컨셉에 어울리지 않아서 하이브에서 놓아준 다음에 열로 왔는데 방지민이 센터로 그냥 저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내가 K 아이코닉이다. 그냥 완전 명품 같은 브랜드잖아요 지금 방지민이. 근데 실제로 아일릿에 있었으면 안 어울렸겠죠. 그건 또 하이브 그 빌리프랩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지민은 뭐 그냥. 그리고 원래 이 전체 중에서 그런 스타일에 어울리는 게 또 마이죠. 마이도 내가 일본의 아이코닉이다. 근데 마이는 그렇게 그냥 존재 자체로도 1인분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번 퍼포먼스, 이번 곡에서 마이가 막 두드러지진 않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마이는 마이웨이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걸로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의외로 엄청 어울릴 것 같은 멤버인데 약간 덜 보이는 거.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마이는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정은이었죠. 최정은이 이런 스타일에 어울리는데 그래서 최정은은 역시 필요한 멤버였다. 최정은이 이 팀의 중간중간 역할에 또 중요한 역할까지 다 하고 있어서 최정은의 역할이 크고 특히 최정은의 다른 멤버들하고 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게 이 팀 전체의 시너지에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코코가 잘하는 건 알았지만 너무 잘한다 코코. 여기서 사실 오히려 마이가 이 컨셉엔 더 어울리는데 코코가 다 잡아먹네요 지금. 그래서 코코는 너무 멋있었고 또 윤지윤을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윤지윤이 원래 이제 아일랜드 2에 나왔을 때는 춤과 노래에서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적응 문제도 있었고 한데 이런 고생을 겪은 애가 나중에 가서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지윤에게 엄청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솔로를 하더라도 자신이 꼭 작곡을 배워서 곡을 쓰길 바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입체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르지만 블랙핑크의 로제 같이 그런 사람을 목표로 윤지훈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윤지훈이 지금 이제 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노래도 발성 교정도 꽤 됐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아이코닉한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는 게 유사랑과 정셉이에요. 근데 유사랑은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춤, 노래, 표현 다 잘하는 친구라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딱 봤을 때는 이 두 멤버가 항상 걱정이었어요. 이 더 블랙 레이블이 가는 컨셉에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좀 고민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본인들도 똑같이 여기에 다른 멤버들하고 비슷한 톤으로 어울렸다면 본인들한테도 장점이 없고 이 팀에게도 별로 시너지가 안 났을 거거든요. 유사랑과 정세비가 자신들의 시간, 자신들이 메인으로 역할을 할 시간이 꼭 옵니다. 돌아가면서 와요. 근데 그때 이 친구들이 자신의 역할을 못할 친구들이냐? 아니거든요. 유사랑과 정세비도 롤이 다르죠.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팀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멤버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근데 그 역할들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애들이 그 역할들을 다 잘할 수 있고 팀 활동을 하면 지금도 뭐 5년, 7년 그 이상 활동한 팀들을 보세요. 초반에 3, 4년 동안 진짜 보이지도 않고 인기도 없었던 멤버가 지금 메인이 돼 있는 멤버가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돌아가면서 기회는 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절대로. 지금 막 힘줘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특히 제가 세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세비가 가지고 있는 미소와 밝음은 이 팀을 떠나서 연예계에서 되게 상위권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근데 지금 무대 위에서 뭐 이런 곡을 할 때는 또 여기에처럼 약간 저런 아이코닉하고 걸크러쉬하고 섹시한 느낌을 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무리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표정으로 해도 돼요. 세비는. 유사랑은 저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턴을 기다려라 그 말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기대했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디션 방송을 리뷰해서 탄생한 팀들은 방송 중에나 뭐 방송 후에도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되면서 정말 제가 가르친 제자들하고 비슷한 감정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클라시도 그렇고 베이비몬스터, 뭐 아일릿, 그리고 뭐 미아이라던가 케플러 이 팀들은 마음이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즈나가 나왔는데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정말로 5년 후를 봐라. 예. 지금 당장 요번 싱글 다음 싱글 1년 활동하고 내가 내 역할이 뭐지 이 팀에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짧게 쪼개서 계획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그냥 회사가 하란 대로만 해도 시간 금방 가니까 그 고민을 5년짜리를 만들어서 하셔라. 스케줄을. 그리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CJ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회사 내부 분위기도 이 음악 제작 사업부도. 저는 또 리뷰할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